현재 시각 12시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먼 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어제 저녁 전국의 거의 모든 뉴스가 우리 전북에서 터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장수의 농협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결혼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30대 농협 직원의 극단적 선택. 고인이 된 이 씨는 5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면서 전라북 도지사상도 받을 만큼 성실맨으로 알려졌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유족은 고인의 유서를 공개하면서 상사의 폭언과 욕설 등 괴롭힘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서도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그럴 때 휴가를 쓰고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가해자 측에서는 왜 화장실을 자주 가냐는 식으로도 면목을 주고, 그거를 CCTV를 조사를 해서 시간까지 동선까지 파악을 하고. 피해자는 3개월 전에 상사의 괴롭힘을 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농협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 화산진료소, 남원 새마을금고,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까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줄줄이 뉴스가 됐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속상한 소식이 또 나오는 걸까요?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2명과 장수 농협의 입장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 지금 그들의 입장인데요. 장수 농협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왜 건장하고 성실했던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는지, 가해자들은 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건지, 이 사태의 진실, 저희 전북 CBS 보도국이 취재 중인데 내일 커먼 라디오의 사사건건 코너에서 취재기자와 내일까지 밝혀진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커먼! 지난주에 전주 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출마했죠.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정운천 의원을 지금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천입니다.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임기가 아직 1년 넘게 남았습니다. 남은 네. 임기 사직하고 재선거에 출마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전주에 10년 전에 정치를 시작할 때 정말 쌍발통 정치를 이렇게 해서 지역주의 극복을 신념으로 했는데, 신념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제 지역구에 재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독립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하면 중앙의 창구를, 여당 창구를 훨씬 강화해야만 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결국에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출마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편안하게 국회의원직 그대로 갖고 가면 얼마나 저는 편안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험한 일을 제가 자청한 것은 기왕에 제 신념을 강화하고 결국 전북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거의 뭐 역대급이에요. 예. 네, 여기서 정운천 의원만이 갖는 차별성과 강점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을 해서 5조 원대 있던 거를 10조 원 가깝게 예산을 올린 전후무한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검증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그러한 부정부패에 의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민주당까지 공천을 안 했는데, 이번 선거는 깨끗한 정치인, 정말 저는 적과 기록이 하나도 없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1년 임기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1년 임기 부소속이나 군소정당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중앙에 가서 뭐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7년 연속 예결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전북 발전시키는데 쌍발통 협치 시대를 더 활짝 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7년 연속 예결위원회 전문성,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중앙의 여당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얘기하셨습니다.
전주을 재선거에 당선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이 1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반드시 해서 내년 총선에 심판받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당장 이번 2, 3월 달에 임시국회에서라도 꼭 해야 할 게 특별자치도가 되면 광역 교통망, 지금까지 광역도시, 우리 저 호남으로 보면 광주 중심으로 모든 교통망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전주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망을 이번 법안에 내야 되고요. 또 이제 남원의 의전원 꼭 이번 법안으로 해서 통과시킬 거고, 특히 이제 산업단지 다시 얘기하면 수소, 탄소,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 산업 2산단, 산업단지를 이제 확정지어서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의 골격을 보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특별자치도가 내년도에 이게 출발을 하는데 그 안에 지금 골격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을 충실하게 법안으로, 특례로, 법령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이 쌍발통 협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하나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서로 손발을 맞춰서 이번 특별자치도 만든 것처럼 이번에 9조 원 예산 만든 것처럼 그렇게 협치를 해야만 전라북도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특별자치도의 골격을 보완한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지역에서 가장 좀 걱정거리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윤 대통령의 공약이고 또 국민의힘 전북 도당의 공약이었던 남원 공공의대 건립 문제입니다. 이게 네. 다시 좀 불투명해졌다. 이런 내용 때문에 도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원래 이거는 이용우 의원 지역구라서 또 우리 당으로 왔기 때문에 이용우 의원한테 맡겼는데 도저히 도민들이 너무 이걸 수건으로 해서 금년 1월 달부터 1월 초부터 제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강기현 의원하고 지금 얘기 진행 중인데 이거는 우리는 48명의 남원의 티오를 우리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공공의전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그 티오를 분리해가지고 우선 먼저 우리 법안 통과하고 전국적인 건 그 다음에 하자 해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밑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월부터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물밑에서도 작업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로도 거론이 되셨는데 도지사 출마는 안 하셨어요. 네. 대신 이번 전주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 갖는 차별성에 주목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요, 국회의원은 이제 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만드는 게 국회가 할 일이고, 도지사는 집행을 하는 건데, 사실 중앙에 그 예산 만들고 법 만드는 데는 민주당 하나 갖고는 안 되거든요. 네. 양쪽이 있어야 서로 합의를 하고, 이번 특별자치도 만든 것처럼, 또 예산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더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거다 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배지를 떼고 내려가는 겁니다. 아, 네. 국회의원은 이렇게 지역의 현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을 보죠. 국민 전체의 문제에도 적극 대안을 내는 헌법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는 현안 하나를 좀 여쭤볼게요. 요즘 난방비 포함해서 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정운천 의원님께서 계획하시는 역할이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결국 이런 난방비 문제, 이런 물가가 오르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서민 취약계층이에요. 근데 우리 정치를 하려면 1년, 2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작년 우크라이나 재작년 사태가 일어나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난방비만 해도 가스비가 7배가 2020년에 비해서 올라갑니다. 네. 또 석탄값도 뭐 10배나 올라가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주장한 것이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략운동을 뭐 10% 전략운동을 하자. 만약 1%만 전략이도 1조 3천억이 전략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은 에펠탑까지 저녁에 호등을 하는 판이에요. 네. 그래서 전기가 0.5% 내려갔는데 우리는 작년 상반기에 4%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전략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세금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문제인데, 결국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 가장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특별 지원 대책을 지금 정부에서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산자부하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데,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뭐 사회복지 시설하고 노인, 장애인, 뭐 노숙인 이런 아주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지금 현재 연탄 쿠폰이랄지 등유 바우처랄지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이제 이번에 더 어려우니까 좀 폭을 좀 넓혀서 지금 307억, 52억, 2억 9천만 원 이런 등등을 했지만은 좀 더 강화 좀 시키고 또 에너지 전략 운동을 펼치고 해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운동이 뭐 가장 중요하고 외부적으로는 네,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국민들 어려울 때 호황을 맞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유가 시대 정유사 있고 지금 고금리 시대 은행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횡재세를 좀 걷어서 서민들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자. 왜 올해 독일에서도 한시적으로 예, 횡재세 관련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될 것이라서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번에 이제 수입 개방이 되고 FTA 시대 때 그러한 이제 무역에서 이익을 우리 농민에게 돌려주자 해가지고 그러한 농어촌 발전 상생 기금을 걷는 쪽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돈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걸 법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한 간접세라도 좀 내게 해가지고 우리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그러한 시스템과 체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 통합이 되고 또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돈을 걷는 거는 아무런 근거 없이 법을 돈을 걷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간접세라도 좀 걷어보자 요런 말씀이신데요. 한번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제 마무리할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 전주 을 네.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임정엽 전 완주 군수는 민주당 탈당해서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네. 당선되면 복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걸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이번에 선거 자체가요,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을 상실할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헌 당규에 의해서 공천을 이번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 다시 뛰쳐나가가지고 다시 또 선거에서 당선되면 또 민주당으로 온다. 이게 무슨 이 정치 신념이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네 선거도 아니죠. 이건 저는 생각할 때 정치 신념을 갖고 그래도 국회의원, 나라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뭐 동네 정치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안타깝습니다. 또 1년 정도 국회의원 뭐 무소속 돼가지고 우리 전북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까? 사실 할 수도 없고 명분도 안 나오고 신념도 아니고 또 정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도 답도 없고 뭐 이러한 걸 한다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 전주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평가절하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도민 뭐 여러분 너무 네. 예. 아 말씀하시죠. 예. 아니, 저는 정말 이 어려운 그 가운데에서 정말 험한 그 가운데에서 10년을 이렇게 버티면서도 오로지 전북 발전을 위해 쌍발통 정치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하는데, 그쪽은 뭐, 지금 전과 기록도 있는 분들이 또 나오고 그러는 게, 지금 이번에는 깨끗한 정치가 제일의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특별자치도는 광주 전남을 벗어나서 완전히 전라북도가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 126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출발을 하는데 이제 골격만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물들을 제대로 이제 쌍발통 또 뭐 민주당과 협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전북 도민들의 자존감을 올려드리고 또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전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의원이었습니다. 천 의원이었습니다. 천 의원이